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일기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일기의 힘. 네, 이 책은요. 작가분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술술술술 너무너무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기 전과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의 자신의 삶의 변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자신의 스타일을 정리해서 담겨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자신이 썼던 감사일기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자신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사례가 예제로 해서 자신의 썼던 그 감사일기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내가 감사일기를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처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쓰고는 싶은데 그것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정말 너무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이분이 처음에는 의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신데요. 케빈 클라인 청바지 회사 있죠. 그 회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초창기 멤버예요. 그러니까 IMF 시기에 정말 취업이 어려울 때 운 좋게 그 회사를 들어가요. 그런데 처음 초창기 멤버이다 보니까 사장님하고 팀장님 이분 그렇게 딱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좀 더 지나서 1년인가 2년 지나서 그 팀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하고 이분 두 분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한테 뭐 배우고 지시를 받고 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사장님대로 바쁘고 이분은 이분대로 이것저것 잡다한 일부터 다 팀장님이 해야 되는 일까지 다 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외적으로 봐서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다양한 주변에서 감사하는 마음이나 감사일기나 그런 뭐 TV 매체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한테 받은 메일을 통해서 감사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연히 친구가 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직장 동료이면서 친구로 지냈던 그 사람이 메일을 보냈는데 그냥 뭐 고마워라고만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본 거예요. 일이 급하니까, 일이 너무 많이 밀려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돼서 딱 봤는데 자신에 대해서 뭐 고맙고 뭐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에서 까지 다 고맙다고 여러 가지를 써서 빽빽하게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메일을. 외국인 친구가. 그래서 그만두나? 회사를? 왜 이런 편지를 나한테 보냈지? 그렇게 의아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심스럽게 너 직장 그만두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계속 다닐 거라고. 그런데 자신이 요즘에 내가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사 메일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감사일기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런 감사일기나 감사 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선아 사랑해 그분의 사연 많이 아실 거예요. 사고로 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화상을 입고 했는데 거기서 그 TV 방영도 보고 나중에 책도 나와서 책도 읽었는데 그 책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매일 그 화상이 정말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반복적으로 계속 고통스러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엄마가 이분한테 지선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을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더래요. 그 와중에도 자신이 화상 때문에 매일매일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 중에서 감사한 일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도 감사 편지를 나중에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일을 계기로.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떤 컨설턴트 친구처럼 지내는 컨설턴트가 있는데 그분이 항상 컨설턴트가 스트레스가 엄청난 직업이라고 해요. 직종 중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인도 사람인데 정말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도 우연히 이제 일을 끝내놓고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충혈된 눈으로 피곤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새벽에 퇴근을 하는 그런 실정이었다고 해요. 근데도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일을.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좋다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연히 있지. 스트레스 받는 일, 화나는 일 당연히 있지. 근데 자신은 매일 아침마다 명상을 하면서 의도를 되새긴다고 해요. 그 의도가 뭐냐면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의도를 되새긴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 자신은 감사일기를 쓰는데 그게 감사한 것도 별로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형식상 쓰게 되고 그런다고 난 감사일기 쓰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작가님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라는 것이 사람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의도, 감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의도가 있어야 하고 얼마나 주의 깊게 삶을 바라보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 그러한 의도와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분도 처음에 책을 시작할 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찾고 선택하는 것. 내가 감사한 것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내가 감사한 것을 찾고 매일매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습관을 들이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에 거기에 그 의도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습관화들이고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내 뇌에서 인간의 뇌에는 RAS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신경망 활성화 시스템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RAS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을 총 집중을 해서 내가 관심 있는 거, 의도하는 거, 선택하는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책에서도 많이 종종 나와요.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해서 마음을 쓰느냐,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만 쏙쏙쏙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지 않는 거 있죠?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단을 시켜요.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니는 길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딱딱 눈에 띄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 저게 그전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또 저게 있었나? 모를 정도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정보망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만 싹싹싹싹 모아서 나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감사한 거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그런 감사한 일들이 자꾸자꾸 보이고 보이면 보일수록 더 많이 감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한 것들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그런 감사하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항상 아침마다 의도대로 자신이 감사하는 마음에 의도를 갖고 살겠다는 그런 다짐처럼 항상 소리내서 말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평범하지만 귀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과 감사거리를 찾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선물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매일 아침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데요. 자기 자신한테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감사함을 다시 되새김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시작으로 하루를 일과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일기를 쓰신다고 해요. 감사 일기를 쓰시는데 뭐 5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그래서 10분 자신한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일기를 쓰는데 뭐 어떤 규칙이나 정해진 틀은 없지만 이분은 자신만의 틀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몇 년 동안 이제 오랫동안 쓰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든 거죠. 틀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첫 번째는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먼저 감정을 바라보는 그런 감정일기를 쓴다고 해요. 내가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뭐 화나는 일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속상한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면 마음이 편치가 않다면 그런 감정일기를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감정일기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이분이 쓰는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감정일기도 쓰고 부정적 감정이 있으면 감정일기를 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감사일기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일기는 무조건 나 자신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감사라는 것이 뭐 나 자신에 대한 감사도 있고 일상에 대한 감사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뭐 환경적인 거에서 감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감사에게 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감사, 나 자신한테 감사한 일, 어떤 일을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어떤 인사를 잘해요 나는. 그러면은 인사도 잘해서 다른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해주는 웃으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말도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옷을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려 이쁘게 입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감사한 일들을 적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이렇게 적는다고 해요. 내 인생 최고의 날 행복한 오늘을 감사합니다. 또는 아니면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의 여유로움도 생기고 또 평온함도 생기고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감사를 제일 우선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작가님의 감사 노트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감사 노트를 피면 첫 번째는 비전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비전.
그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적어 놓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나 자신을 비롯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열광적인 사람이 되자.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나만의 비전의 모습, 그 모습을 적어서 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드림 리스트와 사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드림 리스트라는 것이 꿈에 대한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거,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물지도예요. 예전에 보물지도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런 것을 이렇게 글로 하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그리고 또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해서 남기고 자꾸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상하고 심상화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보고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원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일기에 감사일기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페이지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소중한 사람들의 리스트와 사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인들 뭐 가족, 지인, 친구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러한 사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들게끔 자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기속지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장을 딱 펼치면 비전을 보고 그게 넘기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감사일기 속지에다 감사일기를 쓰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뭐 번거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듯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밴다면 그거는 정말 내 삶을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고 또 잠사는 마음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선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에 감정일기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뒤에 부분에 철의 여인, 영화 철의 여인에 나왔던 한 대사가 나와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생각은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실현된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감사한 말들을 많이 내뱉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감사한 말들을 많이 뱉었던 내 말들, 내 생각들이 다 현실로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엘 오스틴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우리의 혀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우리가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희망찬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의 하루를 희망차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싶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많이 나누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면 더 내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하겠죠. 네, 여러분의 삶이
감사한 일들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